야, 오늘 볼 때가 단국대예요. 단국대. 단국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우리가 최근에 보는 청균수 학교 중에서는 여러분이 뭐야 또 이거 최근에 본 것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난이도가 괜찮은 편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런 얘기가 좋지만 한번 노려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랑 케미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몇 가지 단국대 최근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징, 단국대학교의 특징. 그렇죠? 일단 많이 뽑아요. 정말 많이 뽑습니다. 막 경영학과 이런 데 막, 그죠? 막 4, 50명씩 뽑는데요. 정시처럼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인문계만 300명인가 600명을 뽑았던 것 같은데, 그죠? 꽤 많이 뽑은 학교에 한번, 그러니까 인원수가 꽤 많기 때문에 노려볼만 해요. 노려볼만 합니다. 40문항 나오고 시간 60분인데, 요즘에 그래도 조금 그러진 거예요. 옛날에는 단국대 특징 오가면은 특징이 단국대 시험 문제 특징 보고 또 보고, 그렇죠. 시간이 남아서 보고 또 보고,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그래서 저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구성 자체가 검토 시간이 여유가 있을 수뿐이 없게 돼 있죠. 왜요? 어휘하고 문법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어휘가 10문제씩 준다는 건 뭡니까? 그렇죠? 어휘 푸는데 막 하루 종일 걸리지도 않잖아. 지문도 길지도 않고요. 그렇죠? 사지선다형 보기요. 그렇죠? 평이한 수준, 전반적으로 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여러분한테 어렵지 않을까. 왜? 나만 평이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평이한 수준의 시험 난이도. 어휘 10문제, 문법 10문제, 논리 영역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 독해가 그냥 20문제인데 독해 뭡니까? 빈칸 추론이 많을 뿐이죠. SF 문제가. 그리고 문항 점수가 있기 때문에 어휘하고 문법이 한 50점은 아니지만 한 40점 정도를 차지해요. 어휘하고 문법이. 그러니까 일단 어휘와 문법이 이렇게 많다는 건 시간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문법이 또 막 2대나 이런 데 좀 굉장히 길게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휘하고 문법을 조금 자신 있다 그러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학교라는 겁니다. 오케이? 지문당 두세 개 문제 출제하고요. 지문 내용이 그렇게 막 우와 열나 어려워 이렇진 않아요. 웬만하면 지문 내용 파악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전반적으로요. 구성 자체가요. 자, 문과만 일반 평이 총 330명 굉장히 많이 뽑아봅니다. 오케이? 일반만 이렇게 뽑았으면요. 그죠? 지문 개수는 8개, 9개 정도. 그렇다고 어휘가 굉장히 까다로운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학교가 들어가기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어? 나만 점수가 좋을 게 아닐까요? 다 좋을 거 아니에요. 다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한번 노려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 봤었죠? 학교? 아주대 봤었나? 아주대하고 단국대 중에는 어디가 더 선호가 높아요? 입시에서는? 하도 오래전이라 모르겠냐? 아주대하고 단국대 중에 어디가 선호가 높아요? 당연히 공대 쪽은 아주대가 훨씬 더 인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문과는 단국대가 더 좋나요? 단국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대학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왜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게 단국대학교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이사진 없애야 되죠. 왜? 졸업생들한테 엄청난 뒤통수 친 학교죠. 옛날에 단국대 랭킹이 꽤 높았어요. 이해가요? 건국대보다 훨씬 더 위였어요. 단국대가요. 건국대, 동국대, 단국대 중에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던 학교가 단국대였어요. 뭐 지금도 단국대를 되게 싫어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한남동 지금 대통령 공관 옆에 있었던 대학을요. 한남동 한복판에 있었던 단국대를 어떻게 했어요? 돈 때문에 팔아버렸죠. 그리고 죽전으로 이사 가버렸죠. 그리고 계속 우기죠. 서울 소재 대학이라고 아니죠. 그렇죠. 죽전이 서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국대 옛날에 굉장히
서울 한복판 했을 때만 해도 인기가 좋았던 학교인데 학교를 빼버린 다음에 건국대한테 완전히 밀렸죠. 건대한테 완전히 밀려버렸죠.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그쵸. 뭐 옛날 단국대의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요. 우리가 뭐 서성한, 건동홍, 국숭세단 이렇게 나눌 때 그렇게 나눌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영고, 서성한, 그쵸, 중경외시, 국숭세단 막 이렇게 나눌 때 이거 다 어디 소재 대학들이야? 서울 소재 대학뿐이 없어요. 인서울권뿐이요. 근데 단국대 여기 들어가 있죠. 국숭세단이에요. 그죠? 국숭세단.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한테 밀렸다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근데 조금씩 마이너하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뭐, 그죠? 멀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만 하죠. 단국대 이미지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어휘를 많이 틀리면 안 되겠죠. 10개니까요. 그리고 어휘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죠? 고난도 문제가 없어요. 뭐, 그쵸. 시사적인 내용이 많고요. 가독성이 높고요. 그렇죠. 빈칸 추론하고 GFSF가 제일 많아요. GFSF가요. 그리고 단국대는 그 합격 그 평균을 공개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공개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봤던 이 시험의 합격 라인은 그죠. 안정권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죠. 80점대 중반 넘어야 되고요. 가능선이라고 그러면 70점대 중초반부터 80점대 초반? 그 정도라고 그러면은 그죠. 합격 가능 라인선이 됩니다.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은 그 정도가 된다는 거. 오케이? 됐죠? 그럼 한번 채점을 해보고 내가 지금 붙어나 떠준다 한번 봐볼까요? 잘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1번에) 4, 2번에 3, 3번에 1, 4번에 2, 5번에 2, 6번에 3, 7번에 1, 8번에 3, 9번에 4, 10번에 4, 11번에 2, 12번에 1, 13번에 2, 14번에 3, 15번에 1, 16번에 2, 17번에 3, 18번에 3, 19번에 2, 20번에 4, 21번에 1, 22번에 1, 23번에 2, 24번에 3, 25번에 1, 26번에 4, 27번에 4, 28번에 1, 29번에 3, 30번에 2, 31번에 4, 32번에 1, 33번에 2, 34번에 4, 35번에 1, 36번에 3, 37번에 1, 38번에 3, 39번에 3, 40번에 4. 배점이 있긴 한데 귀찮으니까 그냥 2.5점씩 해가지고 한번 그 채점을 해보세요. 몇 번? 26번, 27번 다 4예요. 26, 27? 4, 4 맞아요. 네. 6번? 뭔 생각하다 못 드는 건데요. 20번? 4요. 그렇죠? 점수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잠깐 끊어서 가겠습니다. 1교시요. 1교시 끊었다 갈게요. 네.
일단 부담은 없죠. 그렇죠. 30문제 시작하는 항공대요. 근데 많이 양호해진 거예요. 항공대 거 혹시 항공대 오늘 보고 항공대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공대가 한 4, 5년 전으로 가면은 거의 지옥입니다, 지옥. 서성한, 그렇죠. 한 서성한보다 2배는 어려웠어요. 실제로 항공대가 한 4, 5년 전에 서성한보다 한 2배 정도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요? 서성한 항공대에 비하면 서성한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그렇게 까다로웠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소프트해진 겁니다. 왜 쟤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그때 항공대 보고 나오면 여러분이 한 3, 4년 전, 4, 5년 전 문제 보면요. 항공대 보고 나면 학생들 뭐라고 했냐면요. 그냥 한 절반 풀다가 찍고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절반 푼 것도 푼 게 아니고 그냥 찍고 나왔어요. 거의 이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항공대 준비할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전으로 넘어가면은 손도 못 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그때가 좋았냐면 그때는 진짜 아무도 손도 못 대기 때문에 해볼만 했어요. 진짜. 아주 영리하게 답만 잘 찾으면. 근데 항공대도 느꼈던 것 같아요. 왜? 최상위권 대학이 아닌데 불구하고 문제를 어렵게 내니까는 변별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는 문제 난이도를 낮추더니 심지어는 급기야 어떻게 해요? 문항수까지 줄여버렸어요. 옛날에는 지문도 굉장히 길고 어려웠어요. 난해했습니다. 특히 이공계 관련 지문들 무지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철학적인 지문들도 무지 많이 나오고요. 아주 최첨단 지문도 무지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 2, 3년간 문제가 많이 난이도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죠. 항공대요. 의외로 항공대가 어떻다고 그랬었죠? 취업 때문에 선호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그랬었죠. 혹시 항공대 가보신 분? 항공대 가보신 분?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항공대 꼭 쓰세요. 항공대를 실제로 가봤던 사람은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못 가봤거든요. 나 하나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항공대 좋다고 그래 가려고 했는데 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벙쳤다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발판에 활주로 하나 있고 건물 하나 있고 끝이라고. 주변에 마트 하나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렇게 대학가가 썰렁하냐고. 진짜 활주로에다 무슨 건물 덩그러니 산속에 건물 하나 있고 그게 다라고 정말 짜증난다고 싫다고 안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무슨 학교 그렇죠. 어차피 노는 건 따로 나가서 놀면 되죠. 꼭 학교 근처에서 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오프라인에 학교를 갔다 오고 나면은 정말 갈 마음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데 30분랑 60분. 근데 막상 풀어보면은 30분랑 60분이 와 되게 여유롭다 이 정도는 아니고요. 모자르진 않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청기누설 방식으로 풀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무지 쉽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나름대로 쉬워졌다고 하지만 까다롭긴 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잘 아이디어 굴리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문항별 배점이 있는데 크게 크지 않기 때문에 배점 신경 쓰지 않으시고 푸시는 게 좋고요. 논리 독해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76%가 문항수로는 76%지만 논리 독해가 배점상으로는 거의 80점에 육박하기 때문에 논리 독해 중심이 맞고요. 사지선다고요. 그렇죠? 문제 똑같았어요. 그렇죠? 21년, 22년 그죠? 그 전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끊었습니다. 문항수 그 전에는 20년, 19년 이때는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렇죠? 올해 항공대 발표 났죠? 이번에 시험 날짜 언제예요? 12월 17일. 그렇죠? 항공대가 원래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원래 시험을 가장 먼저 보는 학교가 어디였었냐면 보기에 국민대가 가장 먼저 봤어요. 국민대가 가장 시험을 보고 홍익대가 맨 마지막에 끝냈어요. 그래서 국민대하고 홍익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대는 뭐예요? 제가 진짜 국민임을 한번 써봐야 되는 학교라고 그랬었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임을 한번 이게 뭔가 하면 그게 국민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매하다는 거예요.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도 그죠? 최악의 경우에는 그죠? 최악의 경우에는 국민대 정도 가야지. 최상위권 학생도 그런 생각하고 최하위권 학생들도 뭐라고 그래요? 최하위권 학생이 뭡니까? 성대 써야지 이러진 않아요. 한양대 써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최하위권 학생도 어때요? 그래도 국민대 정도쯤은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많이 썼어요. 국민대 제일 많이 쓰고 또 홍익대는 합격자 최종 발표가 나기 전에 바로 시험 봐요.
뭡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홍익대 한번 다 써봐야지. 그래서 진짜 지원자 수가 많은 학교가 두 개였어요.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항공대가요, 국민대보다 꼭 하루 이틀씩 빨리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첫 시험은요, 내가 꼭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하나 어때요? 첫 시험은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일단 첫 시험이니까는 워밍업 삼아도 한번 첫 시험을 한번 봐야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올해도 아마 그러면 항공대가 제일 처음이겠네요. 그렇죠. 아마 제일 처음에 17분 제가 보면 굉장히 빨리 오는 거거든요. 연구대보다 빨리 시작하는 거니까는, 그죠. 17분 금요일이네. 당국 때도 당국 때도 그날 봐요? 야, 그러니까 12월 17일 토요일 날, 단국대랑 항공대랑 같은 날 본다는 거예요? 이과는 국민대랑 당국대랑 17일 날? 이과는 18일, 문과는 17일. 18일 날 그러면 국민대 봐요? 17, 18일 날? 다 서로 제일 먼저 보려고 난리도 아니네요. 그쵸? 그럼 이과는 단국대랑 국민대랑 겹치고, 문과는 단국대하고 항공대가 겹치는 거야? 단국대 머리 잘 썼네요. 그쵸? 단국대 머리 잘 쓴 것 같네요. 단국대가 유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 단국대하고 항공대하고 선호도가 어디가 높아요? 문과는 당국대 아니에요? 문과는 한국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둘 다 이 항공대 위치가 어디 있어요? 일산. 그쵸, 일산 쪽에 있죠. 당국대는 죽전에 있고요. 뭐 위치적으로도 애매한 것 같은데. anyway 어쨌든요. 그렇지만 항상 이런 염두는 둘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1, 22년도하고 그 전에처럼 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요, 문제가. 근데 혹시 또 몰라요. 미친 척하고 다시 뭐 진짜 옛날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옛날에 문제가 어느 정도 까다로웠는지는 한번 준비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휘다소 문제인데 그렇게 변별력 크지 않고요. 논리 문제가 10개인데 이 10개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짧은 거 5개, 긴 거 5개인데 긴 거는 거의 독해 수준이에요. 오케이? 근데 우리 이거 제일 잘하잖아요. 맨날 저만 잘하나요? 그렇죠? 다 잘했어요. 문법 2문제는 큰 변별력 없고요. 그렇죠? 독해 열세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그래도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문제를 줬어요. 무슨 문제가 의외로 많아요? 제너럴이 많아요. 우리 제너럴은 뭐예요? 두 가지 미가시 놓고 거로 굉장히 많이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어휘가 5개가 아주 듣보잡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어휘력 공부를 해온 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단어죠. illustrate, repercussion, entice, primordial, rapport, rapprochement. 그리고 동의어 단어들도 처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단어들이 와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다. 이게 아닌 건 알겠죠. 저도 이게 어려운 건 아닌 건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웬만하면은 최대한 많이 점수를 올리는 게 좋습니다. 논리 완성 총 10문제인데요. 원래 제가 보기엔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항공대 출제자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공대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는 학교였거든요. 뭐 지금 문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되게 약간 좀 쑥스러운 짓을 했어요. 무슨 쑥스러운 짓을 했냐면 논리하고 독해에서 지문을요. 수능 EBS에서 가져온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능 EBS 문제에서 가져온 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보통 여러분 수능 지문을 편입해서 가져오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편입 지문은 어때요? 수능에서 베껴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수능 지문을 편입해서 가져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거의 드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 출제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편입 지문을 수능에서 가져가는 경우는 수능에서 직접 가져가지 수능 시험에 곧바로 가져가지만 수능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갖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이유는요? 소스가 다르잖아요. 수능이 한 번이지만 편입은 진짜 소스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처음에 제가 편입 강의할 때 처음 끈지 오래됐는데 처음 강의 시작할 때 편입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렇죠. 저 편입을 하는 게 아니니까 편입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편입 강의 처음 시작했거든요. 편입 시작할 때 그렇죠.
이거 무슨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 3개년치 기출 풀어보시면 대충 어떤 시험인지 알게요. 그래서 주세요. 그럼 제가 풀어볼게요 하고 그래서 저 받았어요. 근데 3개년치 당연히 3개년치 기출 문제니까 몇 세트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요? 3세트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한 100세트 넘게 받은 거 아세요? 3개년치를? 뭐지? 3개년치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편입은 그죠? 1년에도 기출 문제가 뭐예요? 3, 40개씩 나오잖아요. 그 진짜 첫 해 강의할 때 그거 다 푸냐고 1년 동안 푸냐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뭐 기출 문제가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소스가 많으니까 수능에서 많이 가져간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수능 연계 문제를 지문을 가져왔다는 게 특징이 하나 있네요. 어쨌든 근데 중요하진 않아요. 수능 문제가 뭐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요. 성격상 논리 완성 문제는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얘기하는 학교도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당락이 논리에서 결정된다는 게 느낌이 논리라는 게 논리 완성 그 부분만이 아니고 SF 문제에서 결정된다는 게 느껴지니 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점수를 하는데. 중장문 논리 완성이 중간에 되게 많아요. 길어요. 거의 독해 수준을 들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거 우리 되게 많이 하겠죠. 연결어요. 연결은 진짜 뭡니까? 빈칸 앞뒤만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앞부분의 단문은 연결을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순접, 역접, 그렇죠? 순접, 역접, 인과, 양보, 대조, 전환 이런 관계만 알면 되는 것들이요. 특히 주제 파악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요. 후반부 논리 완성은 중장문 길이의 지문이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기누설 방식의 SF를 풀면은 그러니까 청기누설 방식의 SF를 풀라는 거는 제발 뭡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단서만 잡으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변별력이 가장 높은 부분이 논리 완성이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논리 완성을 잘 마무리하고 나면은 독해 영역까지도 순조롭게 정답을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문법이 조금 재밌어요. 두 문제라서 무시하고 할 수도 있지만요. 틀린 거 찾는 건데 비중이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수동태 찾는 거. 우리가 뭔가 하면은 뒤에 목적어 나오면 타동사 ing 되는 거고 목적어 안 나오면 PP 되는 거 이런 문제고 하나는 병치어 앞에 부사면 뒤에도 부사가 돼야 되는 거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안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게 실제로 풀어본 것 같아요. 좀 까다로워요. 근데 조심해 보세요. 다만 문법 문제의 지문이 길이가 길게 출게 됨으로써 해석에 압박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통 문법이 짧게 나오지 않고 길게 독해처럼 나오는 경우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눈으로 안 풀리기 때문에 해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요. 보통 해석하셔야 돼요. 왜? 간혹가다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뭔가 길게 나와서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만 문법적 오류가 보이게 만드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래요. 우리 이화여대 아직 안 봤지만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가 보통 그런데 얘네는 해석이 아니어도 밑줄 주변에 읽으면 이게 눈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용보다는 형태 위주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므로 전체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밑줄 주변 읽으면서 답을 추론하는 것이 조금 더 잘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선생님 그 해석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해석한다고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내용 위주로 읽다 보면은 문법적인 형태 오류가 잘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말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줄 주변에 문장 구성을 바라보면서 찾아가면서 푸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법 문제요. 그 두 개 다 해석하려고 낑낑거리지 마시고 그 밑줄이 쳐있는 문장만을 보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독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어요. 지문 9개. 그러니까 지문이 엄밀히 하면 적은 건 아니에요. 30문제 치고 지문 9개면 적은 거 아닙니다. 지문 9개, 13개 문항이 출제됐어요. 그렇죠? 맞죠? 지문 9개, 13개 문장. 그럼 뭐 지문 수가 꽤 많은 편이죠. 지문 수가 꽤 많은 편이죠. 주제도 그렇게 어렵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쉽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청기누설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잘 먹힌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득점을 노려볼 만합니다. 뭐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왠지 항공대에서 없죠. 승무원 얘기라든지 재봉 얘기라든지 부지에 맞는 걸 하라는 거, 플라톤 윤리학, 업무 환경, 의사소통, 아마란스 남고 농업과 환경, 그렇죠? 그나마 옛날에 비해서 훨씬 편해졌어요. 제가 옛날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학생들한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꽤 오래된 얘기인데 되게 수업하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하도 떠들길래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 하도 시끄러운 거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올해도 제가 어떤 지문 나올지 적중해 드릴까요? 적중 못할 것 같아요? 적중할 수 있죠. 근데 적중하는 게 뭐가 성이 있어요? 그 지문이 내가 아는 지문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문제를 꼭 맞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라도 코로나 마무리했으니까 코로나 관련된 지문 나오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코로나 관련 지문 많이 봤잖아요. 그것이 옛날에 그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얘기할 때는 진짜 한참일 때는요 1년 내내 모든 신문이 줄기세포 얘기로 황우석 박사 얘기로 도배가 됐었어요. 외신부터. 그래서 당연히 제가 수험생을 시험 준비시키는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줄기세포는 이게 상식으로 읽을 수 있는 지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된 외신 갖다가 스크랩해서 거기에 줄기세포 용어들 다 스템셀이 뭔지 어떤 원리 있는지 그죠? 계속 시험 전에 그 익숙하지 않은 지문이니까 익숙하게 하려고 막 했다고요. 시험 직전에 어떻게 됐어요. 그쵸? 뭐 가짜 파동 나면서 그렇죠. 학생들한테 여기까지 이게 다 폐기하세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막 이랬던 적이 있었죠. 전에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항공대에 관한 에피소드인데 진짜 시험 한 2주 전인가 무슨 지문이 나올 건지 막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지문이 나오는지 여러분한테 찍어주는 게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지문이 나오든지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게 중요하죠. 어떤 질문이 나와도 풀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이거 수업 시간에 들어봤던 적 있는 건데 솔직히 그렇게 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시험 직전에 지금 뭐 가디언이라든지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뒤지면서 재밌는 거 관련된 것들 쫙 해가지고 발췌해가지고 그 내용 막 얘기해주면 그 중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알면은 심적으로 플라시보 효과는 있지만 실제로 그 아무리 쉬운 지문도 문제를 꼬아버리면은 그쵸 답을 못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인지 빠르게 답 찾는 걸 연습하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하도 무슨 지문 나올 것 같아 물어보길래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이거는 꼭 한번 나올 것 같았고 왜요? 그 해 하도 난리가 나가지고요. 이 영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영화가 뭐가 하면 그때 인터스텔라가요. 하도 쳐가지고 인터스텔라를 무지 보러 다녔거든요. 사람들이 막 엄마들이 무슨 과학교육 시킨다고 애들 데리고 맨날 그 인터스텔라 보고 인터스텔라 굉장히 히트를 쳤을 거야. 그래서 야, 인터스텔라 같은 거 나올 만 하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주 얘기잖아. 그쵸? 뭐 항공우주 같은 데는 우주 얘기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첫 시험 항공우주인데 인터스텔라 지문이 빵 나온 거 아세요? 근데 더 웃겨 같은 거 내가 뭐냐면 그 얘기하면서 인터스텔라에서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영화 리뷰 같은 것도 좀 나오길래 영화에 대해서 줄거리를 얘기해줬어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줄거리가 어떤지 얘기해줬어요. 근데 어느 학생이 그랬어요. 아마 상아 같은 친구였어요. 상아같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해야겠지. 저 시험 끝나고 보러 가려고 그러는데 왜 줄거리 미리 스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멈췄거든요. 그 반만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웃겼던 게 뭔가 하면 딱 봤는데 시험 봤는데 어때요? 줄거리 알면은 지문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줄거리만 알면은 지문 안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막 그렇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 항공대는 최근 4, 5년간 이공계 지문을 많이 출제하는 논리 독해형 고난도 대학에 속합니다. 제일 먼저 치러지는 대학으로 상당히 많은 수험생이 응시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보다 많이 낮게 출제됐어요. 작년, 재작년은요. 그렇죠? 다시 난이도가 높아진다면, 그렇죠? 한번 노려볼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 더 어려워지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 패턴을 유지할지 아니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일지. 근데 높아졌을 경우도 대비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 채점부터 해드릴게요. 채점부터 해드릴 테니까는 점수 불러드릴 테니까 채점하고 점수만 한번 찾아보세요. 1번에 2, 2번에 3, 3번에 1, 4번에 1, 5번에 1, 6번에 1, 7번에 2, 8번에 2, 9번에 2, 10번에 3, 11번에 1, 12번에 2, 13번에 3,
14번에 2, 15번에 4, 16번에 4, 17번에 2, 18번에 2, 19번에 4, 20번에 1, 21번에 2, 22번에 3, 23번에 2, 24번에 4, 25번에 3, 26번에 3, 27번에 3, 28번에 4, 29번에 1, 30번에 4요. 한번 배점이 뭐 별 차이 안 나지만 한번 채점 좀 해보세요. 고려해서요. 오케이? 일단 1교시 여기서 끝낼게요. 1교시요. 네, 숙명여자대학교예요. 그렇죠? 약간 이제 좀 실감이 나죠. 왜요? 숙명여자대학교는 직전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숙제 보시는 분들에게는 토요일날 보나? 토요일날 보니까는 뭐 이제 뭐 이틀 남았네요. 이틀. 그렇죠? 이틀 남았네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보니까는 이틀 남았네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숙명여자대학교. 근데 결정적으로 뭔가 하면요. 많이 안 뽑아요. 여러분 요강 보셨죠? 근데 얘네 특징이 뭔가 하면 매년 그랬어요. 매년 그랬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일반하고 학사하고 인원 뽑는 게 많이 차이잖아요. 얘네는 오히려 학사가 더 많아요. 좀 미미하긴 하지만 학사를 좀 더 많이 뽑습니다. 학사가요.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얘네가 조금 뽑는다고 해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나씩 붙으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도 전반적으로 점수는 어느 정도 맞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학교예요. 노려볼 만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풀어보니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시간적인 여유는 굉장히 많죠. 모든 학교 중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33문항인데 60분이에요. 33문항 60분. 숙제 썼잖아. 소연아. 노려봐야지. 숙제 썼잖아. 아 그래? 안 썼어요? 왜 안 썼어요? 씨. 오지 선다고요. 시간적 여유 있고요. 논리 독해 중심이고요. 문제 유형 거의 변동은 없는데 조금 미묘하게 어휘가 4문제에서 5문제 됐다는 건데 어휘 변별로 크지 않아요. 문법이 6문제에서 문법은 좀 변동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논리는 그대로인 것 같고요. 독해가 뭐 2문제 줄였는데 어쨌든 크게 뭐 변하진 않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문법하고 논리에서 좀 약간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예년도 문제에 비해서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휘 5문장이 출제되지만은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고요. 문맥상 추론 가능한 문제들도 있으므로 시간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파트예요. 솔직히 어휘 풀면서 와우, 어렵네. 아니죠. 좀 헷갈려도 문맥상 잡을 수 있어요. 또는 보기 간의 컨비네이션 가지고 찾을 수 있습니다. Cognition, Thought. 그렇죠? 이거 우리 저번에 기출 풀면서 Learn by Heart, 암기하다. Rote, 단순 암기, by rote요. 이거 못합니다. 그 다음에 Attune, Accommodation, Contagious, Transmittable, Ordeal, Trial. 그렇죠? 어휘 수준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문법 문제는 조금 변동이 있었어요. 원래 전형적으로 숙제는 밑줄 친 데서 잘못된 거 고르는 문제가 5문제씩 나왔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논리 완성형으로 빈칸을 가지고 문법적으로 맞는 거 고르라고 했는데 이것도 웃기는 게 문법 파트에서요. 문법만 나오는 게 아니고 논리랑 섞여 있어요. 이해갑니까? 문법하고 논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보기 먼저 보고 이게 논리 문제인지 아니면은 독해 문제, 아니 문법 문제인지를 판단하고 접근하셔야지 그냥 밑줄이니까 무조건 논리다. 밑줄이니까 무조건 문법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밑줄에 에러 코렉션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올해부터 빈칸 추론형 문법 문제가 총 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논리 완성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논리 추론 문제와 혼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부분적으로 논리 문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논리 문제인지 문법 문제를 미리 판단하고 정답을 추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뭐 조동사, 적절한 명사, 사역, 목적 부호, make 목적 부호, 그 다음에 시제, 비교급 표현에 의한 최상급, 그 다음에 수동태. 그러니까 아주 난해한 문제들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조금 시간 여유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반복을 하세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반복을 하세요. 검토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앞부분에는 단문 논리 7문제가 출제되고 후반부에 문법 문제와 혼재되어서 논리 문제가 3문항 출제돼서 총 10문항이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문법 섹션 안에 중간에 논리 문제가 3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를 먼저 확인하고 문법 문제인지 논리 문제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논리의 어휘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는 뭘 했었냐면은 우리 광운대 볼 때 했던 것처럼 빈칸 2개 주고 공통으로 들어갈 거. 근데 얘는 빈칸 3개 주고 공통으로 들어갈 거. 세 가지 의미의 공통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걸 쓰는 공통관계가 있었는데 왜 특수형이거든요? 그 특수형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21년대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히려 특수형이 나오면 혼동된다고요.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 숙제 보시는 분들은 꼭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20년도, 전년도, 예년도 문제에서 그 특수 유형이 뭔지를 어떤 유형인지를 좀 보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해가요? 또 안 나왔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왔던 유형들은 어느 정도 검토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3개년도, 그렇죠? 예년도 문제가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3개년도 문제는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독해는 총 5개 지문에서 11문항이 출제되어서 거의 맨 마지막 지문 하나 빼놓고 다 2문항씩이죠. 평균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안 길어요. 그렇죠? 막 중앙대 막 이런 데처럼 막 헉헉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짤막짤막해요. 중단 지문 정도? 그렇죠. 중단문 정도이기 때문에 길지 않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압박도 크지 않고 주제도 아주 난해하진 않아요. 뭐 온난화, 나이지리아 상황,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어떤가 처지, 뭐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 문제, 영양 공부가 신진대사, 그 다음에 온라인 기술과 페미니즘 이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생소하게 전혀 모르는 파트는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짧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읽으셔서 물론 천기누설 방식이 안 쓰인다는 건 아니지만은 쓰이면서도 뭡니까? 다시 우리가 지문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영양도 안 되기 때문에 버렸지만은 이런 학교들은 뭡니까? 그래서 천기누설 방법을 하고 다시 한번 지문을 훑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검토하면서 혹시라도 실수한 데 있나? 라고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이죠? 응?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문의 길이는 중단문 전도이고 시간상 압박이 크지 않습니다. 주제도 난해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한 해석과 천기누설 풀이법이 병행되어 철저한 검토에 답을 추론해야 됩니다. 문제 유형도 특정한 문제 유형이 아니고 골고루 냈어요. SF, GF, 제너럴이 다 골고루 있습니다. 그렇죠? 치우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왜 33문제를 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때는 옛날부터 10몇 년 전부터 계속 33문제예요. 그렇죠?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숙대 커트는요.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거의 대부분의 과가 50점대예요. 이해합니까? 50점대예요. 그래서 잡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와 이렇게 안 보면 돼.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물론 높은 과가 있어요. 78점, 73점 이런 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50점대입니다. 60점대가 70점대가 두 학교, 60점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5개 정도. 그 다음에 한 10개는 다 50점대예요. 이해합니까? 가장 높았던 데는 어딘가 하면은 올해 뽑나요? 교육학부? 교육학부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죠. 남녀공학에서 시경관 안 찾아봤는데 시경관 물어보네. 시경관은 이과잖아요. 이과인데 영어 보는데 시경관은 안 찾아봤는데 시경관 물어봐. 시경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의외로 이런 데가 낮았어요. 글로벌 서비스, 행정, 그다음에 가족 지원 경영, 일본학과, 독일어학과, 프랑스학과, 역사학과, 문헌정보학과, 그렇죠? 요 정도가 가장 낮았던 과들이에요. 오케이? 제가 쓴 과랑 겹치는 데 있어요? 겹쳐요? 안 겹쳐요? 없어요? 어쨌든 쓰신 분들 잘 보세요. 그리고 안 쓰셨던 분들도 어차피 우리 맨날 하는 방식 똑같으니까는 어쩐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한번 일단은 제가요 정답부터 한번 불러드릴게 한번 채점을 해보세요. 얘네 있죠? 뭐 있죠?
문항 집합점 있죠? 3.4점인가 그렇죠? 3.4점이니까 한번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1번에 2개, 2번에 하나, 3번에 4, 4번에 5, 5번에 4, 6번에 하나, 7번에 3, 8번에 2, 9번에 하나, 10번에 4, 11번에 2, 12번에 5, 13번에 5, 14번에 2, 15번에 5, 16번에 4, 17번에 3, 18번에 하나, 19번에 4, 20번에 2, 21번에 5, 22번에 3, 23번에 2, 24번에 하나, 25번에 3, 26번에 5, 27번에 3, 28번에 하나, 29번에 하나, 30번에 4, 31번에 4, 32번에 3, 33번에 4. 됐어요? 한번 채점 좀 해보세요. 뭐 그래도 여대 중에서는 이대와 숙대가 가장 선호되는 여대이기 때문에요. 자,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한번 채점해가지고 점수 좀 올려주세요. 1교시 5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가 그쵸, 올해 좀 일찍 시험을 봐서 이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이대가요 쉽지가 않은 학교거든요. 편입영어가. 그러면서 또 특수 유형들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대는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하시면은, 그렇죠, 생각보다 이대를 제대로 준비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하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문항수는 여기 나와 있듯이 50문항 100분이에요. 50문항 100분. 얼핏 보면 시간적으로는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40문항 60분인데 50문항 100분이 여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여유 있진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적인 압박이 큰 학교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100분이기 때문에. 문항별 배점 없이 2점씩이고요. 논리 독해가 거의 뭡니까?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논리 독해 중심이고요. 오지선다기 때문에 약간의 핸디캡은 있고요. 사지선다보다는 조금 더 핸디캡은 있죠. 이화여대는 가장 중요한 게 논리예요. 제가 보기엔 논리예요. 논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패착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요. 어휘에서 반이어요. 그죠? 그 다음이 문법은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아요. 다만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보세요. 최근에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22년도, 지금 여러분이 오늘 보신 그 22년도 시험 문제는요, 지난해와 유형이 거의 동일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화여대의 특징, 이 특징을 몰라서 많이 낭패를 봅니다. 자, 어떤 편입 영어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 반이어를 출제한다는 거. 오케이. 제가 여기 이 자료 올려드렸나요? 그렇죠. 반이어요. 그래서 반이어는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왜요? 오늘도 아마 그런 실수 한 번 있어요? 5번부터 반이어인데 자기도 모르게 동의어를 푸신 분 있나요?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반이어. 그래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반이어 푸는 연습을 좀 하라고 그랬죠. 반이어 문제를 풀어보면서 반이어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1년 넘게 동의어 푸는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반이어가 잘 안 보이고 자꾸 동의어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20지 선다형.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20개 골라내는 거. 이것도 푸는 요령이 있다고 그랬었죠. 그냥 못 푼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못 풀어요. 푸는 요령이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이 두 가지만 잘 잡으셔도, 그렇죠, 다른 수험생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시험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높인 편이지만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그쵸? 정확한 추론만 할 수 있다면은 그쵸?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쵸? 어휘 10문제 비중 중에서 반이어가 크고요. 문법이 4문제라서 비중이 되게 작은 편이긴 한데 이 문법도 약간 피곤한 편이에요. 피곤한 편입니다. 어휘는 동의어 4문제, 반이어 6문제로 출제되었다. 그죠? 아시는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동의어의 제시어는 대부분 편입에서 나왔던 기출 어휘이기 때문에 어휘 학습량이 충분한 수험생들은 쉽게 그죠? 접근할 수 있는 단어들로 출제됐어요. 그러나 문제는 반이어 6문제예요. 여타 어느 대학에서도 반이어 문제는 잘 출제되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의어 문제 풀이만 연습해온 수험생들은 반이어 문제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반이어인지 알면서도 문제를 풀 때는 동의어를 또 풀고 있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또 웃긴 게 뭔가 하면은 이 반이어 문제가 밑줄 친 단어의 보기가 나머지는 다 동의어, 하나만 반이어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막 그렇죠. 뭔가 하면 이 단어랑 그렇죠. 유사한 이상한 단어들이 막 써 있어서 막 정신이 혼란스럽다고요. 반대만 이렇게 하면 이것도 반대만 같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반대가 될 것 같고 헷갈린다고요. 왜? 안 풀어봤기 때문에 몸에 근육이 그만큼 안 생겨 있어서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반이어는요? 일단은 반이어 문제 이렇게 푸셔야 돼요. 뭔가 하면 쭉 읽어보고 그 단어의 반대말을 먼저 떠올리세요. 이 문맥상 이 단어의 반대 의미가 뭔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반대 개념은 이런 개념이겠네 라고 떠올리고 그 개념의 동의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반이어도 뭘로 푼다고요? 원래 풀면 동의어를 풀어야 돼요. 밑줄 친 단어의 반이어를 먼저 떠올린 다음에 그 다음 비슷한 의미가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단어만 가지고 반어를 떠올리는 것보다는 한번 읽어보고 그 문맥상의 의미의 반대 의미를 떠올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단어 자체의 반이어가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반이어를 푸는 요령을 꼭 익혀야 됩니다. 동의어는 hinge on, peer, moniker, abundant 이렇게 나왔는데 이 moniker라는 단어가 조금만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기출 단어긴 해요. moniker. 기출 단어에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역시 이 moniker를 몰랐어도 어때요? 빈칸 처리해서 생커브로 풀면은 논리완성으로 풀면은 충분히 의미를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 다음에 take on, let up, salient, ample, clear-eyed, idiosyncratic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아주 어렵다고 볼 수 없는데 반이어 문제는 이 단어의 반대말을 떠올린 다음에 보기에서 찾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낭패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대는 논리가 그렇죠. 거의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논리가 모든 걸 결정. 문항수가 가장 높은 비율이 논리 완성이에요. 난이도도 가장 변별력이 높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21문제라는 거는 문단 배열하는 문제 하나 플러스 논리 문제 10개, 20지 선다 블랭크 10개, 그래서 21개거든요. 근데 문장 배열하는 거 뭐 한 문제니까 그건 우리가 하던 걸로 뭐 그죠? 다수결 떡잎 빈틈으로 풀어요. 시퀀스 문제용으로.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10개 나와 있는 전형적인 논리 있죠. 얘네가 왜 전통적으로 어렵냐면은 이래는 옛날부터 이 10개 문제를요. 원블랭크를 거의 안 주고 투블랭크로 줘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투블랭크가 원블랭크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투블랭크 문제를 조금 그렇죠. 익숙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원블랭크보다는요. 이번에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배열 문제 한 문제를 제외하고 단문 논리는 원블랭크가 2개고요. 투블랭크가 8문제예요. 그렇죠? 투블랭크 문제가 훨씬 더 까다롭다는 거죠. 물론 서강대처럼 3블랭크, 4블랭크 이건 더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투블랭크가 어렵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 10개 빈칸을 채우는 20지 전다형 10문제를 포함한 21문제예요. 특히 투블랭크 문제하고 멀티블랭크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렇죠?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특히 마지막에 있는 20지 선다형은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제가 얘기했었죠? 불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가 이거 무슨 단어를 쓰고 싶은데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20개에서 고르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20개를 최소한 5개로 줄인다고 그랬었죠.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뭡니까? 그렇죠? 멀티블랭크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단서도 중요하지만 뭡니까? 특히 품사. 뒤에 나오는 전치사. 그렇죠? 제가 가장 하기 전에 품사예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 20개 단어에다 뭡니까? 품사를 다 체크해야 돼요. 물론 2개가 다 될 수 있는 품사는 2개 다 체크해 놓고요. 그 품사만 가지고 묶어버리면 적어도 뭡니까? 많아야 6, 7개, 5개 정도로 줄여진다고요. 그럼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오케이? 그리고 요번에 풀면 느끼겠지만 안 떠오르는데 그럼 일단 걔는 놔두세요. 왜?
이 20전단은 앞부분이 어려웠을 뿐이 없어요. 앞부분이 어려웠으니까 골라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 지우고 나면 그만큼 선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쉬워져요. 그러니까 너무 까다로운 거는 거기서 무리하게 뭔가를 픽스하려고 하지 말고 확실한 거 위주로 다 채워놓고 안 되는 거는 남은 거 가지고 나중에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남은 초이스 중에서 고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속어법까지 이용해서 속어법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들을 확실히 지워버려야 돼요. 그렇죠? 올해 특징은 뭔가 하면요. 되게 웃깁니다. 이 약간 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전년도 문제는 페미니즘에 관한 지문이 너무 많았어요. 뭐 페미니스트가 문제를 냈날 정도로 페미니즘 하는데 올해는 또 뭔가 하면 여러분 풀어보지 않지만 언어학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언어학에 관련된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나오는 주제가 좀 이렇게 편중되는 거는 저 출제의 그 어떤 그 출제자의 뭡니까? 노력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했죠. 좀 다양한 데서 질문을 골라야 되죠. 근데 그렇죠. 링기스틱스, 언어 쪽에 관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요. 우리가 내용 가지고 푸는 건 아니니까는 주제만 가지고 푸는 건 상관없으니까는 답만 찾으면 됩니다. 그건 제가 그냥 저 내용적으로 판단하고요. 문법 문제는 네 문제긴 하지만은요. 네 문제긴 하지만 피곤해요. 왜 피곤한가 하면은 일단 뭐가 피곤합니까? 이대는요. 길어요. 문방에 가면은 문법 문제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 근데 이대가 시간이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이래야 됩니다. 긴 지문을 가지고 있는 문법 문제들은 눈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하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가면서 푸는 게 중요해요. 해석이 동반돼야지만은 문법적 오류가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용과 관련돼서만.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훑어가면서 그 밑줄 친 부분에서 제가 아닌 데는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닌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저 밑줄 주변만 뭐라고 했는데 얘네는 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석을 해가면서 밑줄 주변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는 밑줄 친 부분에 오류를 고르는 에러 코렉션 문제가 총 4문제 나오고요. 문항수으로 보자면 적어요. 그러나 문법의 문제의 지문의 길이가 독해형의 지문 길이만큼이나 장문까지는 해야 돼요. 중문. 그렇죠? 중문 정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전형적인 문법 문제에 익숙한 수험생들은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문법에서 길게 지문이 출제되는 경우는 염두에 둘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형식적, 기능적 문법 사항보다는 어때요? 내용상의 문법을 묻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즉 눈으로 봐도 이건 이거 아닌데 이거 딱 보고 이거 잘못됐는데 이게 아니라 그렇죠? 내용과 관련돼서 묻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훑어가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해석을 기반으로 문법 문제에 접근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이 오류의 단서가 보일 수 있게 도움을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독해 지문은 6개이기 때문에 지문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6개 지문에서 그렇죠? 15문제. 그렇죠? 지문의 길이가 뒤로 갈수록 좀 길어지는 형식으로 그렇죠? 문제가 출제됩니다. 근데 유형은 제목, 주제, 추론, 세부 내용 파랑, 빈칸 추론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빈칸 추론, 즉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뭐야? SF 유형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SF 유형. 오케이? SF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원래는 잘 얘기하지 않지만 시간적 그 여유가 아주 없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도 어느 정도 그렇죠? 그 검토가 가능해요. SF, GF 제너럴로 부분해서 풀지만은 나중에 한번 쭉 앞뒤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이런 주제구나 정도 하나 파악하는 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시사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그렇죠? 아주 손도 못 댈 정도 아니에요. 가독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지 옛날하고 지금하고 연상하고 기억이라는 게 무엇인지 르네상스 이후에 이탈리아가 어땠는지 이게 조금 까다로웠었죠. 뭔가 하면 약간 마키아벨리라든지 요런 그렇죠. 또 마키아벨리랑 누구 나왔었지? 마키아벨리 나오고 또 누구 나왔어? 그렇죠. 단테 알레기에서 단테 얘기 나왔었죠. 이런 게 나오는데 역시 이 내용이 어렵지만은 답은 찾을 수 있어요. 결혼한 배우자들의 성격 연관성, 그렇죠. 텅 빈 벽이 주는 정보, 표본 오차와 샘플링. 이해가요? 무슨 말이죠? 표본 오차와 샘플링. 아주 쉬운 내용도 아니지만 뭡니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내용들도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대는 그죠? 이대만의 특이한 유형에 대한 연습 없이 시험에 임하는 경우는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까 얘기했던 바니어라든지 그죠? 20지 선다라든지 투블랭크라든지 그죠? 긴 문법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잘 트레이닝하고 가시면은요. 그죠?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좋은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이 정도가 이대의 특징이고요. 한번 그러면은 채점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잘 채점 한번 해보세요. 1번부터 한번 답을 봐드릴게요. 겁내지 마시고 편하게 푸시면 돼요. 편하게. 그죠? 1번에 하나, 2번에 4, 3번에 3, 4번에 2, 5번에 3, 6번에 3, 7번에 5, 8번에 2, 9번에 5, 10번에 2, 11번에 4, 12번에 3, 13번에 5, 14번에 1, 하나, 15번에 4, 16번에 하나, 17번에 3, 18번에 5, 19번에 4, 20번에 2, 21번에 하나, 22번에 5, 23번에 5, 24번에 4, 25번에 4, 26번에 3, 27번에 5, 28번에 하나, 29번에 2, 30번에 4, 31번에 5, 32번에 3, 33번에 5, 34번에 3, 35번에 3, 36번에 2, 37번에 3, 38번에 4, 39번에 2, 40번에 하나, 41번에 6, 42번에 5, 43번에 8, 44번에 2, 45번에 10, 46번에 15, 47번에 하나, 48번에 16, 49번에 3, 50번에 13이요. 됐어요? 어때요? 조금 저번에 처음에 이대 풀었을 때보다는 바니어랑 그 20지 선다가 그래도 좀 덜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 방식으로 푸니까 좀 덜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지 틀린 거 위주로 보면서 성기누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이대 거 볼지 한번 실제로 한번 같이 그렇죠? 문제별로 한번 틀린 것들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교시 5까지 볼게요.